의원총회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셨죠. 네네. 예, 그 대선 패배 후 이틀 만인데 내부에서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퇴 선언을 하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 이게 약간 사퇴 선언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의총이 10시부터 2시, 12시 30분까지 네, 네, 열렸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본회의 다음에 또 열릴 건데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헌법 수호자지 대통령 수호자가 아니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걸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당내에 네. 해방 이후 최초로 있었던 그 당내 새벽에 후보를 바꾸는 그런 네. 당내 구태타를 벌여요? 이게 헌법 수호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헌법 수호자가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여요? 아니 도대체 헌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수호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 수호자입니까?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원내대표도 안 물러나시려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도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이 그 사퇴한다 그러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렇게 보도가 막 나오니까 네. 아니 내가 왜 사퇴한다고 보도가 나오지? 나는 사퇴 선언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 기사가 약간 혼동이 있었어요. 사퇴라고 나온 게 있었고 사퇴 선언이 있어서 좀 사퇴 헷갈리더라고요.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왜 네. 나를 사퇴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도대체 뭐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네. 사의를 반려하기를 바라면서 사의를 표하는 제스처를 취한 건가요? 뭐 원래는 그런 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다들 이런 안을 하면은 다들 손들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의원들의 있어요. 적극적인 만류로 본인은 사의를 그런 시나리오를 있구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치에서 우리가 책임윤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책임윤리인데 저는 개표 결과 나온 직후에 물러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즘 뭐 이 정치권이 염치도 눈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거 끝난 지 3일이 됐는데도 네. 아직도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메시지는 내가 원내대표는 물러나더라도 이 당의 비주류, 이를테면 뭐 친한계, 네. 혹은 뭐 장외에 있는 홍준표, 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호락호락 당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네. 의사 표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또 다른 당권 투쟁을 위한 포석으로 물러나는 거지. 이게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말은 뭐 책임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네. 그게 진심이나 본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향후에 당의 일종의 이제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어떤 국민의힘 내에 뭐랄까요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국민의힘을 이제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에 여러 판단을 가지고 지지를 했을 텐데 상당 정도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내란으로 명분이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더 나아가서 사법권까지 이렇게 이제 견제 없는 권력이 되는 거에 대한 경계심 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는 있지만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이 대선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만약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신윤계 특히 후보를 선출해 놓고 모두 잠든 후에 이렇게 후보를 날치기 하려고 했던 날치기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중해야 됩니다. 이게 정당 정치의 기본 어떤 윤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선거에 악영향을 줬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선거의 패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면 물러나서 자중하고 다음 또 기회를 노리고 그게 정당 정치에서 무언의 룰이고 문법인데 그런 거 다 파괴하면서 끝내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 그 기득권의 실체가 뭡니까? 결국엔 자기들 한 번 더 배치 달고 자기들 뭐 당권 이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대의도 다 내려놓는다. 그 정치를 왜 합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라 그러냐면 원내대표를 이제 사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내대표는 대행이 없으니까 다음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 그냥 이분이 계속 주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원내대표 없으면 그냥 부대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행이 뭐가 필요해. 임시 의장을 뽑아도 됩니다. 그게 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좋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내용이 굉장히 극심해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당권 경쟁이 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김문수 후보도 이제 당권의 욕심을 약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김재원 전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아침 라디오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도전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젠가요? 해단식 할 때 그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당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 메시지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걸. 네.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의 의지가 네. 행간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권 도전 나설 걸로 보고 그러니까 친윤계가 여러모로 김문수 후보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덕수 후보로 낙점해 놓고 네. 한덕수한테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로 네. 김문수 후보를 낙점을 했는데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이분이 이제 최종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진출을 했지만 네. 선거 끝나고 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방심을 했었는데 네. 김문수 후보도 산전수전 백병전 다 겪은 분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안 물러날 거고 안 물러나겠다는 메시지가 전 분명했다고 봅니다. 어제 그 해단식 때에 친윤을 향해서 정면 비판한 거는 네. 그래서 친윤계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한 배를 타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제 그 해단식에서 메시지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면 독자적인 세력 기반이 있느냐, 당내에서 당권을 가질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직전까지의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 운영을 했고 캠페인을 해서 네. 상당 정도 그 이전에 비해서 당원들로부터의 네. 그런 뭐 인지도라든지 당원들의 선호도 이런 거를 높이긴 했을 텐데 그렇다고 무너진 마당에 선거에서 패배해서 사실은 뭐 경위 어쨌든 간에 선거 패배의 제일 큰 책임은 후보한테 있어요.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제일 큰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나서서 당의 미래를 기약하겠다라는 거에 이렇게 호응할 당원들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보기에는 도전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권을 이분이 가질 만한 그런 당내 기반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은 뭐 도전한 의사를 접을 수도 있겠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이틀째 되는 날에 사실 내가 이제 당대표 나가려고 하거든? 네.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에 그 후보로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지금 돌이켜보면 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네. 홍준표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그 한덕수라는 꽃가마 태워서 보내려는 사람을 위한 불쏘시개로 다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게 친윤들이 막 몰려갔을 때 홍준표 후보는 되게 좋아했지만 네. 나중에 이틀 정도를 앞두고선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나는 그 절의 고도에 네. 혼자 있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더니 제 시간도 안 돼갖고 친윤들이 전부 다 김문수 후보로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탈당도 하고 아예 정계 은퇴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간 이 사람들은 또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바로 그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한덕수하고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런 게 도대체 세상에 어딨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친윤들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형성한 거였어요. 김문수 자통당 출신의 김문수 그다음에 친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윤 어게인이라는 네. 어떤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동훈을 막기 위한 연합군을 형성을 했다가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깨졌죠. 한덕수 때문에. 네. 깨졌다가
다시 그 김문수가 후보가 되니까 다시 재결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가 별로 매끄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계속 야 친윤들이 당을 다 장악하고 선거 자금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 네. 이런 불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돈 다 어디다 쓴 거냐. 이거 한덕수 꽃가마 태워주려고 그쪽하고 다 계약을 해갖고 지금 거기다 돈 잔뜩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어요.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분열, 예. 예, 김문수 후보가 막 윤 대통령을 꾸짖듯이 하면서 친윤들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네. 당내 민주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형성됐다가 깨졌다가 뭐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친윤들을 빼고 본인이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없으면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럼 그거는 이제 자통당 쪽에서 뭐 이중당적을 한 사람들이 잔뜩 들어오든가 아니면 합당을 하겠다고 하든가.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아니면 다른 해석은 저렇게 친윤들을 겁박을 해서 결국은 자기 뒤에 쓰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무슨 계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당권 경쟁자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등판을 하실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오늘 친한계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가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계속 미루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친한계에서는 빨리 열어야 한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뭐 제가 그 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도체제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지도체제가 작동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계속 뭐 이준석 쫓아내고 또 비대위 들어섰다가 네. 또 비대위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김기현 지도부 들어섰는데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하고 한동훈 비대위 들어섰다가 네. 총선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그 뒤에 다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그리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지도체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선 패배거든요. 네. 참패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빨리 어쨌든 평가, 수습, 전환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여는 게 정당 정치의 일반적인 문법이죠. 근데 지금 보면 당내 이해관계들이 복잡하니까 네. 특히 친윤계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당의 주류였는데 네. 이대로 가면 당권 내줄 수 있다. 그것도 한동훈한테. 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내주지 않으려고 그 방법이 또 다른 비대위의 연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카드를 찾아서 새로운 얼굴을 찾아서 거기로 결집하는 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당장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전당대회를 좀 뒤로 멀찍이 밀어놓고 네. 일단 또 다른 비대위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정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비대위 체제 하에서 이 대선 패배의 원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평가, 그에 기초한 어떤 당의 쇄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냥 봉합이에요. 그냥 봉합이고 또 어떻게 하다가 저 이재명 정부가 실수하면 그 실수의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41.15%의 득표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참담하게 기왕 무너지는 거 참담하게 무너졌다면 어쨌든 그 전당대회 열어서 전면적인 쇄신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의견이 네. 압도적으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지금 저 정도 득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친윤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시간 가면 이재명 정부도 뭐 인사하는 과정에서 또 국정과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책들이 나올 거고 네. 그 실책을 파고들면 또 우리에게 반사이익이 올지 않겠냐. 네. 이런 어쨌든 이 과거에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거고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그 당에 지난 한 3년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주류로 행세했던 친윤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누구를 얼굴로 내세워서 또 다른 결집을 시도할까?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는 좀 물러서서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네.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 당을 운영해 보십시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내려놓고 이 당대표 후보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제 얼굴을 찾아서 과거에 윤석열 뭐 불러들이고 이번에 이제 김문수 불러들여서 이제 대선 경선 치렀듯이 그런 식으로 할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친한계 친윤계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다가 자칫 쪼개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쪼개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걸 쪼갤 만한. 그럼요. 그건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지세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일단 친윤그룹이라는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어가려는 혹은 당을 쇄신해서 이게 건강한 당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의 등장하는 걸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이지 이 창당을 하려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 때 참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시비 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출정식 때 해야 될 얘기를 해단식 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 때 그 얘기를 해서 표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누구를 갖다 훈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코미디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당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괴물 정권이다라고 뭐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그 정권이 들어섰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그 입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행정권도 장악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더구나 대법관을 무슨 30명으로 증원하네 뭐냐 해서 자기들이 사법부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작고 기동성 있고 논리적이고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의 문제점 정권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적확하게 지적해내면서 그 약점을 공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솔직히 김문수 후보님이나 우리 친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런 얘기들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그냥 놔둬라. 거기 그냥 놔두면 아마 6개월 이내에 거기 다 무너진다. 뭐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그냥 놔두세요. 그냥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테니까. 그런 다음에 죽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와서 그러면 그때 나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정말 그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싸울 것이냐. 야당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선명성을 지켜나가면서 능력 있고 기동력 있고 이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권력이지만 이 권력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유지하고 내 밖으로 챙길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